오늘은 STAD 모형이 어떤 모형인지, STAD 모형이 어떤 모형인지,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 컴퓨터 교육의 한 아이템을 후에 적용을 해가지고 STAD 모형이 뭔지 알지? 네. 어떤 모형이야? 활동 학습 모형에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활동 학습을 해가지고 각 그룹별로 성취도 평가를 한다, 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배웠는데 성취도 평가를 해서 그룹별로 보상을 하는데 평가는 어떤 방법대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차이는 이렇게 6개의 차이가 있고 2시간 동안 6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팀별로 만들었잖아요, 그지? 맥실에 가가지고 간단한 액티비티를 하고 우리 STAD 모형을 보면은 스튜던트 팀, 팀은 디비전 영혼의 야구다, 그지? 그지? STAD 모형. 학생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논문 페이퍼 리스트를 보니까 이 논문이 언제 나왔냐 하면은 내가 강의 노트는 없는데 내가 좀 어저께 뒤져보니까 1978년도에 나왔어요. 스튜던트 팀 어치브먼트 디비전 해가지고 그때 나온 논문에서 STAD 모형이라는 게 나왔지. 이 사람이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 요즘 뭐 미디어 시대에 이미지를 딱 하면은 이 사람 얼굴 생각나면서 STAD 모형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데 보통 요즘 우리나라 대학도 다른 데 기능이 좀 할 수 있지만은 영국의 요크 대학에 이런 연구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CRE라는 연구소에 디렉터로 있으면서 교수를 하는데 활동학습 모형의 거의 선구자적인 사람이다, 그지? 다른 각 교과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 모형들을 선생님이 다 요약을 딱 해보니까 4 스테이지 4개의 스테이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4개의 스테이지로 우리가 모형하면 항상 단계가 있다, 그치? 단계가 있는데 교사가 어떤 학습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팀별로 학습을 하고 퀴즈를 보고 팀별로 격려를 해줘요. 그런 4개의 단계를 하는 거다. 그게 재밌니? 학습은 나누면 좋은 거 아니야? 네. 슬픔도 나누면 좋은 거. 하여튼 요 4스테이지, 요 4개의 단계를 알아봐라. 여러분들 컴퓨터는 항상 앞에 대고 얼굴을 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새롭네. 훨씬 더 예쁘네, 보니까. 내하고는 항상 컴퓨터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도 우리가 컴퓨터식인데 집중력이 없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일반 강의실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봐봐, 아니다. 컴퓨터 다 뗐잖아. 어?
누군가 컴퓨터 수업에 이렇게 하면 어색한 느낌이 들지? 네. 어색한 느낌. 이거 다 뺐잖아요, 이거. 라이팅은 이래서 너무 포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SKD 모델의 네 가지의 단계를 내가 조금 전에 교사가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고 팀별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워크시트나 이런 액티비티를 주는 거다. 또는 과목에 따라서 팀별로 하는 퀴즈 게임도 준다. 퀴즈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퀴즈를 미리 주는 거야. 미리 연습을 하게 하는 거야. 로버트 솔빈 이 친구가 여러분들 팀별로 친구가 한 업적들이 보니까 토너먼트 게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전에 나왔어. (75년도에) 개인별로 하고 팀별 경쟁시키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게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훨씬 그 전에 같은 활동학습 팀의 내용 이런 것들을 팀 게임 토너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최종 집대성이 SKD 모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KD 모델 보면 뭐 토너먼트 게임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고등학생들이. 일단 이때 그리고 나서 이제 팀별로 퀴즈를 보게 하는 거예요. 또는 개인별로도 할 수 있고, 그치? 팀별로 경쟁시키기로 하고, 게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퀴즈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팀별로 있습니다. 이게 SKD 모양은 이런 4개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교사가 우리가 컴퓨터 수업을 가르친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교사가 제일 먼저 우리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스킬, 도구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프로세스, 방법론을 가르치는 이런 게 있어요. 개념을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에 파일이나 폴더 이런 개념 알기 어려웠나 쉬웠나? 폴더 안에 파일이 있고 폴더 안에 폴더가 있고 말이 없나? 폴더 안에 폴더가 있고 그러잖아, 그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이 수학적으로 리커시브한 개념이에요. 리커시브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해. 좀 의문점을 안 가졌니? 엠팩토리아 지금 결국 엠팩토리아 감수해야지. 내가
내가 지금 이 함수를 하나 정의하는데 이 함수로 쓴다. 전제 조건이 유형 팩토리얼을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팩토리얼로 이렇게 표기만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폴더 안에 폴더들이 들어가고 또는 파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집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집합이라고.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폴더를 삭제할 수도 있고 파일을 만들고 삭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또 집에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침체되어 있네. 다른 일 하는 애들 여기 내가 지금 데려가지고 억지로 못 가지고 개념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동작하는 방법들, 그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한다, 그지?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열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파일을 끝마치고 파일이 저장되는 거다. 논리적 구조가 모르면 여러분들 엄마들 컴퓨터를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되게 까먹지, 그지? 그 이유가 논리적 구조가 안 돼 있어요. 파일이라는 것하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전문은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다, 그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토샵을 가지고 내 그림 파일을 만들어낸다, 그지? 또는 이 데이터를 또 가지고 또 가공을 하는 거다, 그지? 포토샵에 내 얼굴을 잡고 멋있게 하는 거야, 그지? 그게 이 데이터의 개념이야, 그지? 이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그지? 같은 이런 개념들을 선생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핵학습 모형을 한다고 해서 그냥 주제만 주고 내보내두는 게 아니라 개념을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로봇 솔루션 이야기입니다. 하드웨어 메모리. 우리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치? 메모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1학년 때 좀 배웠지, 그지? 계속 배운 것들을. 그 다음에는 스킬. 결국은 도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우리가 도구를 잘 사용할수록 지능지수가 높습니다. 응? 도구를 잘 사용할수록 사람하고 동물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구 사용하는 방법이라잖아. 바나나를 두고 원숭이는 탁자를 갖다 놨는데 걔는 짚기만 하고 가는 거야, 그지? 원숭이가 조금 더 지능이 있는 거야, 그지? 탁자라는 도구를 쓰는 거야, 그지? 도구를 잘 쓰는 거야. 그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야, 그지? 도구를 잘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업 듣기 싫으면은 책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 그거 세잖아. 책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 수업 듣기 싫으면은.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에 워드가 몇 개 있는가, 어떤 글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에 서울 교육이라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 이거를 설명하면 되게 힘들겠지.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면 그냥 써야 돼. 워드라는 단어가 몇 개 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위인들의 경제성 이런 걸 분석하고 그럴 때 위인들의 그 형용하는 단어가 창의적이다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경제성이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하거나 결국은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내가 수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간단한 도구를 만들 수 있거나 쓸 수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하는데 안 그런 사람은 시간을 다시 있겠지, 그지? 그만큼 도구 사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가끔 어플리케이션에 특징들, 프로세스라는 건 절차야. 뭐하고 이런 단계를. 근데 이 절차를 가르치는 건 사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다. 절차를 가르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절차는 사실은 우리 교육학에서 그 행동주의적 이론이다. 뭐하고 이런 단계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런 시험 문제가 되게 많았어. 요즘도 그런 시험 문제가 많지. 그 다음 단계가 냈는 거. 등의 과학 실험 단계는 꼭 시험 문제 놓잖아. 그러나, 근데 원래 그 실험 단계대로 하는 건가? 그지? 아무튼, 뭐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이그젬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아니야 한글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도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파일 타입을 잘 안 보지, 그치? 파일 타입을 안 보잖아. 그냥 한글이 있다고 하자면 내가 이거를 저장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저장하게 하지, 그지? 저장하게 할 때 그 많은 기능 중에 이걸 한번 열어보지 않지. 어떤 파일 타입으로 저장할 것인가? 내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놨으면 이 데이터가 파일 타입이라는 표준화된 파일 타입은 이 파일 타입이 뭐냐 따라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내 데이터 파일을 읽을 수 있는가 읽지 못하나 뭐 이런 거를 정리하는 거다. 우리 요즘 아래 한글로 만들어 놓은 거를 PDF 파일로 해야 하잖아, 그지? 그 한글에서 여기서 내가 PDF로 여기 저장하게 하면 되잖아. PDF 파일. 또 한글로 만든 가지고 뭐니? HTML로 다 된다, 그지? 인터넷 넣을 수도 되잖아, 그지? MS 워드로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어요. 이미지로. 내가 만든 한글 파일을 누가 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저장해요. 그림으로 저장하면 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인식기를 돌려야겠지. 그림으로. 사실은 인쇄체로 저장된 그런 인식기에 해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통념은 컨셉들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워드를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메일머지 이런 기능 알지? 메일머지 선생님들 이런 거 잘 써야 돼요. 메일머지 시험 문제 논다면 잘 알겠지. 시험문제 논다고 선생님들 때 잘 쓰는 거예요. 아무튼 이는 내가 교사가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개념들을 설명해야 되고 팀 학습을 할 때 이제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 과제를 주면서 팀별 학습을 하는 거다, 그지? 4 내지 5명이 팀으로 구성을
구성을 해서 팀은 교사가 직접 구성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교사가 직접 만들면 좋겠지거든요. 학습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협동학습 모형을 하면 교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많다고요. 협동학습에서는 스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협동학습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잘하는 한 애가 주도해서 끝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마치면 그 4명 또는 5명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같이 토론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정답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든지 서로 개념을 서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거는 스킬이 필요하다. 내가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일반론을. 그리고 키는 개인별로 시험을 보거나 서로 도움을 주지 않게끔 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퀴즈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단계는 선생님이 내가 학습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그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팀별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시험을 보는 거다. 그지?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팀별로 보고, 어느 팀이 1등이다, 꼴찌다, 뭐 이야기를 할 때, 기본 점수를 항상, 기본 점수가 있지, 그지? 학생 개인별로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이렇게 기본 점수가 있다, 그지? 기본 점수에서 향상된 점수만 가지고 1등이 평가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자고. 자, 협동학습 모형들의 특징이 보면은, 사실 그런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지? 그런 것들 목표가. 그 다음에 개인의 진보성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개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기획인들이야.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도 똑같은 기획인들이야. 대부분 협동학습은 잘하는 애가 있으면 끝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가 많이 점수가 향상됐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누가 많이 점수가 향상됐는가. 그 다음에 소집단 간의 경쟁, 동기를 촉진하고 그런 보상, 이런 것들이 SJ 모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습을 하는 단위를 내가 컴퓨터 수업에서 몇 가지 시험을 해보니까 미다우스 모형이라고 옛날에 심지어 이게 1시간 단위도 선생님이 빨리 진행을 하면 되더라고요. 최소한 1시간 단위, 일단은 교사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룹별로 학습을 하고 평가 5분 하고 이렇게 최소한 2시간 정도 단위, 2시간 정도 단위가 돼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0분 수업인데 40분 수업이 되게 적다요. 미국의 경우에 초등학교 1학년도 80분 수업이다. 80분 내지 100분 수업. 이게 블록제로 수업을 한다는 거지. 하루에 3과목 정도 수업을 3시간. 대체적으로 보통 제가 보통 애들이 한 8시 30분대에서 출근을 해가지고 한 11시 정도 되면은 한 블록을 마치고 한 20분 정도 쉬고 뭐 한 11시 20분부터 거의 한 13시 정도 그 다음 그 다음 한 1시 한 반부터 한 3시까지. 미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전부 다 이렇게. 실제 우리나라가 초등 교사들이 수업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안 그래요. 저학년은 몇 학년 때까지 오전에 마치나? 2학년 3학년부터는 끝나? 2학년도 못 계시죠? 2학년도 되게 바뀌셨나? 아무튼 이거는 물론 식으로 사실
40분 하다 보면은 40분 하다 보면 뭐 좀 하다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대부분 액티비티 위주로 수업을 해라라고 하면서 40분 단위로 참 액티비티 하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 프로젝트 만약 이거를 프로젝트 수업을 SDAD 모형을 하려고 하면은 프로젝트 애들이 프로젝트형 하려고 하면 최소한 4차시 정도를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형태로 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교육 과정을 좀 바꿔야 될 거다, 그지? 프로젝트에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학습 단위가 이수가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한 140분 정도 이야기하면 이러기 위해서 사전 진단 시험을 볼 필요가 있고, 생각 가능하다는 것은 미리 보고, 담임 선생님이 성적을 보고 있으니까 그 직전 성적을 나의 베이스 점수로 생각을 한다 이거야. 교사가 한 1시간 정도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룹별 학습을 한 2차시에 걸쳐가지고 2.5차시에 걸쳐가지고 그룹별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여기 사실은 큰 프로젝트 학습에 있어서 저희들이 SDAG 등의 어떤 틀이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교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보아야 돼. 학습 준비해야지. 교사학습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룹도 구성을 하고 그룹 구성하는 간에 활동 계획도 수립하고 그룹이 어떤 식으로 인물이 될 것인지 기본 점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이게 이제 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지? 교사가 이름이 뭐고? 조연서요. 조연서. 헤매다가 늦었지? 원래 늦었어? 근데 이 자료를 많이 교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개념 설명이나 스킬이나 프로세스 내가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개념이나 스킬이나 프로세서 이 세 개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이거를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만약 아래 하는 글에 아까 뭐 매일 뭐지를 가르친다 이러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어떤 퀴즈를 볼 것인지 퀴즈나 학생들이 그룹 내에서 학습해야 할 여러 가지 자료들.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주어주는 좋은 예제가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그젠플 베이스 런닝이 전방으로 있다고 근데 실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제는 또한 기능학습도 되고 논리력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런 식의 자료를 구성을 하고 그룹은 학생이 4, 5명의 한 조를 할 때 학생들에 대한 성취도나 성별이나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룹을 구성한다. 나는 여러분들 그룹을 구성을 하는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그지? 그냥 안전자리로 사실은 여러분들은 거의 균등 집단이야. 그지? 시험을 여러분 학력고사 점수 차이가 10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우리 학생 못하는 거고 균등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학이 100% 학사등 난제를 본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아유 이거는 이제 균등 집단이 아니고 이질 집단이 되는데 교수가 수업하는 거예요. 교수가 수업하는 건데 그게 작년에 우리 재작년인가 카이스트에 학생들 자살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질은 좋은데 학업 능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가능은 한데 또 우리 서로 교대는 좀 달라. 카이스트 경우에는 뭡니까 고도의 기술 교육을 시키는 데인데 그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업에 못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점이 3.0 미만이면 등록금을 또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자살을 사건 또 그 와중에 또 100% 영어 강의를 하고 영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카이스트 교수들도 다들 반대를 많이 하는 거야. 카이스트 교수 중에 좀 방송도 잘 타고 원래 강의도 잘하는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안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정재승이라는 사람 알지? 그래, 차강 강의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경우에도 영어 강의 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 인기 강사였는데 영어 강의를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내가 그 품질 집단이기 때문에 팀 구성을 하는데 실제는 성취도나 성별이나 성향에 따라가지고 팀 구성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팀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 좋아하지? 월드컵 축구 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아나? 그렇지, 그냥 그룹을 나눈다, 그지? 이름이 누구? 방승범. 방승범 축구 좋아하네. A 그룹 있고, B 그룹 있고, C 그룹 있고, D 그룹 있고, A 그룹 8팀이 있어, 그지? B 그룹 8팀이 있어, 그지? C 그룹 8팀이 있고, D 그룹 8팀이 있어, 그지? 이걸 가지고 이제 조편성 하는 거예요. 1조. 1조 하면 이제 A 그룹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1조는 A 그룹 중에 하나, B 그룹 중에 하나, C 그룹 중에 하나, D 그룹 중에 하나 이래야 돼요. STAD 모형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1등부터 8등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나눴으면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월드컵 축구 보면은 A 그룹은 우리나라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운에 의해 가지고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을 거 아니야. 그치? 항상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되게 낮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C 그룹 아니면 D 그룹이야. C 그룹 아니면 D 그룹이야. 근데 A 그룹은 내가 STAD 모형 그룹 하는 거 보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주최할 때 주최국은 무조건 A 그룹이야. 주최그룹. 주최그룹은 A 그룹이니까 옛날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최상위 1등부터 6등하고는 안 부딪혀거든. 이게 이제 항상 피파 랭킹을 매기잖아요. 세계 랭킹 1등이 뭐 어디 스페인, 브라질 이렇게 되잖아요. 1등부터 6등하고 주최국하고 전년도 우승국. 전년도 우승국은 이게 A그룹이에요. 주최국이니까 그때 우리나라 이제 주최국이면 1등부터 6등하고는 같은 조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B그룹은 유럽인가? 유럽팀인가? 쭉 빠지고 유럽 잘하는 애들. 그게 뭐냐면은 또 같은 유럽끼리 같은 조가 되면 안 되잖아. 별로 재미가 없잖아. C그룹은 어떻게? C그룹은 남미야? 남미 팀은 실제적으로 많지만 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랭킹에 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나머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항상 T그룹 이게 못하는 8팀하고는 같은 팀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이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준비해가지고 협동학습 모형을 할 때
못하는 애들끼리 한 팀을 구성하면 안 되는 거다, 그지? 못하는 애들끼리 한 팀을 구성하면 안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만약 랭킹이 여기 있다고 하면 32명의 랭킹이 있다고 하면 A, B, C, 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등하고 9등하고 같이 HG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들 반편성 할 때도 그렇게 하지, 그지? 중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때 반편성을 했잖아. 정규 등수는 잘 있잖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정규 1등하고 정규 8등하고 9등은 서로 반에서 1등이 바뀔 확률이 많아. 자, 이러면서 이제 같은 성별이, 이거는 이제 남녀를 나누거나 또는 성별,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따라가지고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시키면 안 되고 선생님이 서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이게 이제 팀별로 요약 시트를 미리 만들어 놔줘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점수를 읽기 위해서 A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B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기본 점수, 퀴즈 점수, 분석 점수. 이에 대한 기본 점수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지? 각 A에 대한 기본 점수는 나와 있다. 그지? 그 다음에 퀴즈 점수 이러면은 항상 점수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팀 평균이 나오고 내가 협동 점수를 얼마나 협동을 잘하나 안 하나 선생님이 관찰을 해서 줄 수도 있고, 그지? 종점을 하고 팀별 등위로 이런 엑셀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점수를 잡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잡아 이렇게 하면 그럼 기준 점수를 정할 때는 지난번 퀴즈 점수의 평균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3을 쳐야 하면 그 전년도에 성적을 가지고 기준 점수를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준 점수는 계속 바뀐다. 그지? 3월달 기준 점수하고 4월달 기준 점수만 바꾸고 가지고 그걸 프로모션을 할 때 이런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엑셀 시트를 가지고 매일 그때의 특이사항, 점수나 특이사항을 계속 한 번씩 올려요. 내가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기록을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록을 했다고 연락하는 사람은 없는데 3년 정도만 기록하면 최고의 선생님이 된다고 사실 뭐 퀴즈 점수 시트들을 내가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구성원들 활동 계획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팀 간의 동질감이다. 우리 상임대 스타디 그룹 만들었지. 스타디 그룹 만들 때 이제 팀 간의 동료식을 제일 중요시한다. 그지? 같이 밥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뭐.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각 그룹별로 같은 주제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주제를 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조사 연구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컴퓨터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좋은 자료를 교사가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라. 이런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결국은 솔빈이 친구가 솔빈이 이야기하는 점수는 이 점수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논문상에 초기에 점수는 이런 방법이다. 기본 점수보다 10점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향상 점수가 0점으로 하자. 1점 이상 10점 이하 떨어질 경우에는 그래도 향상 점수 10점으로 하자. 무조건 점수를 주는 게 목적이야. 그 다음에 1점 이상 10점 미만 향상돼서 20점을 주자. 10점 이상 향상돼서 경우 30점을 주자. 30점이 최고점이라 그러지. 이 로솔빈이 주장하는 이야기라고. 이거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선생님의 고유한 터널이라거든요. 만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만점을 받았으면 항상 점수를 3점을 주자. 90점짜리가 100점을 받았으면 30점 되는 거고, 95점도 100점을 받아도 30점 되는 거고, 80점에 90점 받아도 30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항상 점수를 주는 이유가 성공에 대한 기회 균등이라 그러지. 다들 똑같이 잘했다 이거지. 요 점수를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건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학습을 직접 수행을 한다 이거지. 근데 교사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야, 그지? 하고 나서 이제 수행을 하게 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을 수행을 한다 그지? 그룹을 구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걸 설명을 해라 그러는데, 그룹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학습을 하면서 교사는 이렇게 모의 투자를 하는 거라 하시네.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지. 그 다음 뭐 개인에 대한 것 또는 그룹에 대한 평가 이런 걸 하고, 평가 결과를 위해서 격려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4단계야지. 네 단계라는 게 뭐냐면은, 개념 소개는 교사가 프리젠테이션 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룹별로 학습하는 단계, 시제 보는 단계, 보상과 격려하는 단계, 이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STA 모형이다. 그러면 이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저희 가서 한번 협동학습을 통해가지고 해야 될 걸 한번 보면 4학년에 문학 단원이 많은 거지. 문학. 좋아하는 시 5개 이상 한번 목록으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 시인이 뭐 시는 유는 뭐고 유를 매력에 쓰고 다른 사람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목을 클릭하면은 이 제목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목을 클릭하면은 시를 클릭하면 시의 양력이 나오게 되고, 시의 내용을 클릭을 하면 시 내용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유하면은 이유. 다른 사람 의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ICT도 배우고, 시에 대해서도 배우고, 종합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학습 주제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 이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운 HTML 태그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가르쳐주면서 이제 HTML 태그, ICT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지? 태그. 우리 HTML 태그 만드는 방법 알지? 그지? 한글 문서. 한글 문서에서도 한글 워드에서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지, 그지? 어디 클릭하면 어떤 문서가 또는 개요 번호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거. 뭔지 알지? 우리가 보통 보면 글을 쓸 때 1, 서론, 2, 본론, 2.1, 서울, 2.2, 부산 이렇게 생각하면 2.3. 이 번호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3이 되게 합니다. 개요 번호까지. 모델의 개요 번호. 한글 문서를 이용을 해서 방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PPT를 이용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우리 여기서 지금 내가 가르치면 하는 게 하이퍼링크의 개념이라든지, 하이퍼링크의 개념을 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이퍼링크 개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엑셀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어가지고 링크해서 페이스북에서 이거는 이제 외부
이러기 위해서 이제 학습 준비를 해야 될 게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워크시트를 만들어야 되고, 퀴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주는 거라든지, 동기 위반을 위해서, 그지? 그림으로, 그림을 클릭을 하면은 그 그림의 특정 문서를 읽는 거다, 그지? 또 그 그림의 특정 부위를 클릭하면은 그 그림의 특정 에리어를 설명하는 걸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만약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서 서울 무령초등학교를 클릭을 하면은 이걸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라 그래. 이런 걸 하이퍼링크라 그러지.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그림으로. KSkim JPG라는 파일의 화면에 나타나는 거라 그러지. 그림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소스라 그러지. 이미지 소스의 KSkim JPG라 그러지. 문서 내에 이미지 파일들을 삽입하는 이런 태그들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태그를 가지고 한번 문서를 이렇게 한번 해봤다, 그지? 링크를 이용해서 문서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게 하이픈 텍스트 레퍼런스라, 그지? 이거 안에 있는 거고, 그지? 이런 식의 마음대로 하는 거거지.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링크 되면 새로운 창이 하나 있잖아요. 그지? 새로운 창을 뜨게 하는 거. 타겟 속성을 이용해서. 타겟이 블랭크 하면 블랭크 창이 하나 뜨게 하는데, 내가 블랭크. 타겟을 어떻게 주느냐. 아까 그림을 그리는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태그들을 정리를 쭉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앵커나 하이퍼텍스트 링크하는 의미고, 링크하는 곳이야, 그지? 이미지야, 그지? 이 이미지에 페이크는 20%고, 미드스는 10%야, 20%하고 10%만 나타나는 거야, 그지? 경제선은 픽셀 1개 정도만 이렇게 경제선을 주기하고, 맞춤은 이게 어느 좀 맞춤을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태그를 의미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학생 학습지를 개인별로 공동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문제 1. 그러면 HTML 태그를 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로고를 클릭하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는 이제 팀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지? 이제 네이버나 구글, 그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게 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 거예요. 퀴즈는 이제 이런 식으로 퀴즈를 보면서 점수를 매기겠지. 자, 질문 있나? 지금 가가지고 이 액티비티를 팀별로 이 액티비티를 여기 있는 HTML 태그를 가지고 간단히 HTML 태그를 가지고 간단히 한번 들어가보자.
내리는 대로 와요? 네, 있는데. 여러분, 매일 마스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저의 한 명씩이죠? 하나씩. 치료가 액티비티. 진짜 좋아하는 누가 따지지? 아, 오케이. 네가 나도 좋아하는 이거야? 미션 건강하는 거 아니야? 팬들이가 맞아, 우리 좋아하는 나 조시는 좋아하는 링크 한번 펴요. 이번에 올리면 좀 좋아야 돼. 지금 진짜 그것도 진짜 하면 안 돼. 진짜 무섭게. 실수가 안 올랐나? 거기 가야지. 과제. 취소해야 돼. 과제가 있는 아니 여기 작업하게 하고 나는 여기 안 나가. 시에서 시인 점수가 돼야 돼? 공사에 입혀였어. 그리고 클릭해야 그래, 5개. 돼. 질문 띄워주세요. 띄워줄게. 안 열려요. 그거 안 열려요. 갔는데 안 들려, 이거? 열린대. 열린다. 왜 안 열리지? 나 이거 읽었었는가? 이렇게 나오네. 이거 당연한 빨리 읽어. 교수님 안 열려요. 열어봐봐. 그 뭐지 윈도우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요. 언니 다운로드 입었지? 너 수요일에 2시 2차전에 안 열린다. 안 돼? 내 거구나. 아무거나 해. 진짜 이상해. 이게 이상해. 못 찾겠네. 이거 어디다가 못 사요? 윈도우를 열어가니까, 윈도우. 아니, 세세하게 채팅할 수 있잖아. 아, 그래? 그러니까. 언제 채팅할 수 있다고? 페이스북. 언니 들어갈게. 야, 너 로그아웃 해, 빨리. 아, 나도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해. 나 이걸로 해, 하나 보니까. 이걸 고민이 하면 돼. 나도, 그래. 일단.
같은데 이거? 시대가 달라서. 너네가 더 잘하는 시대지. 에이, 저희는 다 만들어질 거 같은 시대죠. 시대가 엄청 달라요. 이쪽에 오니까 내가 활기가 차네. 나 저쪽에서는 이렇게. 저는 뭘 하는 거야? 저거를 윈도우로 그렇게 해봐, 윈도우로. 그럼 여기서 그건 안 해도 되지 않나? 파일 하나만 예를 봐도 되지 않나? 저거는 그냥 뭘 하는 거야? 어제 한수 여러분들이 선생님 하겠어요. HTML. 자, 그러면 HTML을 하지 말고.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좋아하는 시 키노트를 하자, 키노트. 야, 이거 몰라요. 키노트를 하자. 내가 HTML을 할 사람은 HTML로 하고, 키노트를 할 사람은 키노트로 하고, PPT를 할 사람은 PPT로 하고, 한글을 할 사람은 한글. 다운로드 된 거예요. 이게 다운로드 된 아무나 좋게 어떤 도구를 쓰든지 상관없이 도구에 상관없이 시가 이래 있잖아, 그지? 시 목록이 있어, 그지? 그러면 글씨를 그리고 5개 만들어요. 여기 이제 제목이 있고 시인이 있고 시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이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보거든. 좋아하는 이유 뭐 여러 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A, B, C, D 이렇게 해라는 건데 그 제목을 클릭하면은 그 제목을 클릭하면은 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시를 클릭을 하면은 그 시의 양념이 뭐냐 선생님한테 5개 너무 많아요. 컴퓨터 반응하고 다 가능해. 자, 여러분 시가 여기 있다. 저시 5개 말고 4개로 할까요? 하나에 너무 많아요. 니크 띄우고 할 건데. 일단 한 개만 해. 일단 한 개만 해. 일단 한 개만 해. 제목에 가장 시 아무거나 하나. 아무거나 하나 해야 돼. 시 제목이 있잖아. 네. 제목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시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야, 다들 좋아하는 이유 하나씩 써, 그럼. 야, 불러줄게. 여기 기본 개념은 여러분께 익히고자 하는 기본 개념은 여기 지금 다 지키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이거 하니까 너 시인 아니야? 그냥 내가 찾았어. 종료를 하고 지금 시 찾았어? 다른 사람이 얘기했어. 나 뭐 찾아주는데? 스님 다시 알고 있잖아. 스님 한 줄에 하나가. 한 주에 하나. 한 주에 하나. 야, 이게 여기.
다른 사람 네가 그 제발 실시하는 거야? 근데 이유는 뭐 하는 거야? 한 조에 하나야, 한 조에 하나. 우리 다른 데 사람이랑 저 시를 보내주세요. 첫 번째 해줄게요. 교수님 모르겠어. 모르면 너네 팀끼리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좋아. 제목을 누르고 하면 그 제목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시도 못하다. 어디에? 하이퍼링크를 해라고. 아, 내가 하고 할줄 알아. 언니 매일 보내는데 매일이 안 가. 그거 말고 또 보냈는데 내가. 우종한 얘기야? 제목 했어. 했어. 내가 너 이거 봤어? 사진 보내? 나도 이거 봤어. 아니, 나 사진 못 보내. 이거 의미하는 거 아니야? 아, 의미. 시크 의미 찾았는데 의미 있어? 시작 맞췄어. 보내. 이런 하이퍼링크 잘 안 해가지고. 네. 링크를 해야 돼가지고 아마 찍어서 주는 거 알거든. 아, 그래 쓸줄 아는데. 나도 왜 이러는 거 알았어. 시인적으로서 뭐야? 몇 번이세요? 제목이 흔들리는 피냐고. 내가 좋아하는 이거 나중에 뭐야? 제목은 왜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운 슬라이드 여기 해가지고 하이퍼링크를 하려고 해. 일단 키 내용 있잖아. 이유 이제 쓰자. 제목을 클릭하면 이 제목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설명하는 아니야. 좋아하는 이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느려. 거기서 너 하나 이렇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육 언니 네, 성화한테 보내야 돼, 성화. 됐다 언니 보냈어. 내용은 내용이 있어. 좋아하는 이걸로 해야 돼. 어느 쪽으로 안 맞다. 하이퍼텍스 어떻게 해? 나 좋아하는 이유 얼마나 나요? 4개. 4개? 나 좋아하는 게 가장 좋아하는 그 나 2개만 더 하면 돼. 좋아하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 4개야? 생명이 소중한 야, 그걸로 했는데 시 너에게 입니다 연산 있잖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댓글 뭐 보냈어? 별로 뭐 이런 지금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치? 한두 군데 뭐 하는 거 실습하는 거 집중하고 있는데 그냥